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월요일 코너 내부자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손님들이 두 분 나오시는데 1부에는 윤건영 의원, 2부에는 김병기 의원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터줏대감이죠. 이지은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요즘에 샴푸, 독도 샴푸 파느라 부업에 정신이 없는 우리 박진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요즘 뭐 손익분기점 돌파했습니까? 아니요, 뭐 어쨌든 열심히 독도 샴푸로 머리 감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영상이 화제던데. 예. 머릿결이 비단이 된 것 같아요. 머릿결 좋아집니다. 네, 네. 좋아지신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독도 샴푸 한번 검색해 보시고 샴푸 구입하실 분들 있으면 박진영 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그 비아폰부터 시작해서 역시 요직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빨대들이 많아요. 진짜요. 네. 대통령실 뭐 등등 빨대들이 워낙 많아서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시는 것 고급 같아요.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청문회 국정조사에서 유감없이 터뜨리고 계시는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바쁜데 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국정조사 청문회 재밌어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헌재 때문에 파면 네. 때문에 거기에 다 관심이 가 있지만 네. 실제 재미있기로는 국정조사 그쵸. 청문회 네.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가 굉장히 재밌다. 내일도 또 있다면서요? 내일 마지막 청문회 있습니다. 아쉽다 이거. 네. 아쉬워. 뭔가- 그 뭐냐면 헌재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다 드러나. 맞아요. 특히 그 중간 간부들 있잖아요. 네, 양심 네. 선언하는 분들. 네. 야 감동적이더라고. 네. 요즘 어떻게 느끼세요? 청문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가 헌재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하니까 네. 검사들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실무자 선에서든 어느 선에서든 진실은 이겁니다라고 교정해 주니까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뭐 이재현 의원은 좀 보십니까 청문회? 네,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워. 생각도 늘 하시죠? 그렇죠. 나 같으면 이런 거 질문했을 텐데 막 이런 거 하면서 알려주세요. 3년 전, 3년 맞아. 후를 미리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좀 해주세요. 윤건영 그러니까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근데 윤건영 의원님은 너무 제보가 많으셔가지고 저도 나름 경호처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와, 근데 정말 제보 부자, 정보 부자시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몇 명 없는데 여러 곳에서 빨대를 뽑아먹고 쓰는 거 아니냐. 박진영 원장님도 아는 분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같이 아는 사람. 전 말 못합니다.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네. 아니 그리고 내일도 그 비아폰 서버 관리자가 국회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쵸. 네. 의원님실에서 네, 작업하시는 증인으로 거죠? 나오십니다. 네. 아, 네, 확정이 네. 됐습니까? 그러다가 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압박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나와서도 모르겠습니다. 정언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엄청나게 고립되고 외롭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김성훈 네. 차장이 구속되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서 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보복 인사도 단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증언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번에 그 본부장 한 명 나왔었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캐물었잖아요. 네네. 비아폰 이거 김건희 그것도 있냐 막 해서 막 거기서 많이 밝혀졌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그분 밑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관리자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분도 사실은 그분도 다 아세요. 지난번에 나왔던 예. 관리 예. 본부장님도 경호처 관리본부장도 다 아시는데 예. 진술을 제대로 못 하셨죠.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눈빛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알지. 네. 네. 그냥 뭐 사실에 부합하냐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했죠.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제대로 진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분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도 네. 약간의 의향이 있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이 됐으니까 오시려고 하는 거군요. 예, 일단 한번 저희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네. 되게 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김성훈이 비아폰 그 삭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잖아요, 직원들이. 네. 아, 그러면 그분도 그 거부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신가요? 실제로 고위층에서 비아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라고 네. 지시를 내렸는데 경호처에 관련된 부서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네. 쉽게 말해 버티신 거예요. 아우. 김성훈 차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건데 걱정은 네. 지금도 여전히 김성훈 차장은
비아폰의 통화 내역을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네. 아직 왜냐하면 비아폰 통화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블랙박스인데 예. 블랙박스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이틀마다 한 번씩 삭제가 된다고 된다. 하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은 그래도 계엄 상황 때 일정은 그 즈음의 일정은 아직은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러니까 뭐 3개월 전 거부터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이틀씩 까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비아폰 서버로 확보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일 그러면 그 실무 담당자가 나오시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네. 그 부분들을 증언해주면 더 명료해지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비아폰 서버는 역대 전임 정부에서는 석 달마다 이렇게 야, 나 찍었는데 아. 석 달. 야, 역시 촉이 좋아. 촉이 그러다가 느낌이 딱 석 달이었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달로 줄이고 아. 김성훈 차장이 다시 이틀로 줄인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삭제 이틀 지나면 시간을. 바로. 이틀마다 삭제가 돼요. 자동으로. 근데 확보를 하면 또 이제 포렌식을 할 수는 포렌식을 해서 있잖아요. 볼 수 있죠. 볼 수는 네. 있는데 네. 너무 오래되면 포렌식을 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거는 그런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그러면 아. 지금 현재는 이틀 전 거는 무조건 삭제하게 돼 있어요?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틀만 이제 지나면. 누적이 돼 있는 거 포렌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그렇죠. 관건이고. 네. 어디까지 복원되느냐는 열어봐야 아는 열어봐야 거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복원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용현이 네. 12월 6일 날 그러니까 경찰에서 김용현 압수수색을 들어가자마자 검찰이 난리가 납니다. 네. 김용현을 수배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대검 총장이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알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나는 그게 언론은 그렇게 나왔는 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을 거니까. 근데 서로 연락할 일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검찰총장이 국방부 차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왜 김선호한테? 네. 그 김선호 차관은 인정했어요. 내가 가르쳐줬다. 아, 비아폰을.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김선호 차관이 김용현 측과 연락을 해서 번호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대검에서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이 김용현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현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의할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거기까지 나왔어요? 상이라는 표현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받은 제보. 네. 제보의 영역이고 통화했다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나왔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네. 게 비아폰의 서버 네. 블랙박스를 까면 정확하게 언제 통화했고 누가 전화했고 이게 나오거든요. 지도가 나오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시간대별로 쫙 시간대별로 나오니까.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고 그렇죠. 발신 그러니까, 역발신 예, 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러네요.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검찰 수사관이 그 현장에 가 있었다며. 간 게 아니라 모시러 간 거예요. 관저 앞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야. 뭐 누구를요? 김용현을 모셔오기 위해서. 김용현을. 검찰 아,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 그러니까 아, 김용현은 셀프로 출석한 게 아니라 황제 출석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밝혀졌어요 지금 아, 언론에서. 네.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모셔온 거예요. 검찰 그렇지. 수사관이. 그렇지. 원래 이제 자진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네. 모셔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 청사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관저 있는데 네. 검찰 수사관이 가시죠? 와서 모셔간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그렇구나. 맞춰준 거지. 이미. 네, 네 얘기가 그래서 다 됐고.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네.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안 밝혀졌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비아폰 서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김성훈의 영장을 계속 3번씩이나 기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검찰이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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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그럼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예. 왜 검찰이 판단하는 중간에서 그냥 예. 야, 그러면 지금 경호처 분위기는 어때요? 그 지금 뭐 계속 지금 김성훈이 살아 있는 거고 이광호도 존재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반기를 들었던 민주적인 어떤 의식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보직 해임이 된다든가 그렇지, 뭐 그렇지. 보복당하고 있는 좌천이 된다든가 거죠. 뭐 어떤 보복성 네. 인사를 당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되도록게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네. 일촉 측발의 관계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호관들이 다 태업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렇죠. 경호관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네, 네. 어디 뭐 난 용산 갈래, 네. 나는 저기 딴 데 갈래 이렇게 네. 있어서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 용이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김성훈이 구속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서 네. 실제로 김성훈이 몇 사람을 보복 인사조치를 했어요. 어. 직무 배제. 예. 네. 또 박시영 너
그때 내 말 안 들었지? 너 일 하지 마. 예. 직무 배제. 저는 그러면 참 좋아하는 봉급만 줘. 월급만 나좀 나오면. 쉴게. 그러나 창고에 가 있어. 그래도 좋은데 예. 당사자는 굉장히 모욕 그렇죠. 예, 예, 예. 모욕이지. 아, 그리고 찍힌 거잖아요. 예. 맞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직무 배제라는 것은 큰 어쨌든 부담이에요. 네, 그런 네. 직무 배제하고 여전히 김정우는 야 윤석열 돌아온다. 네. 돌아오면 내가 경호처장이야. 네, 네. 이제 박정희도 다 네, 날라가지. 네, 내가 네. 다시 돌아올 거야. 너는 똑바로 줄 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대다수 경호관들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요. 걱정이야. 이게 지금 경호처가 보시기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퍼즐을 맞춰 보면 김성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비아폰을 여러 군데 공급도 하고 거기서 수거도 하고 노사원 거도 뭐 이런 건 이제 다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도 딱 대답하는 거 보면 비아폰이 있다는 게 거의 드러나고. 그쵸. 근데 이게 궁금한 거는 비아폰을 가진 사람이 일반인한테 만약에 전화했을 때는 비아폰의 번호가 찍힙니까? 찍힙니다. 아, 발신자 예, 번호가. 발신자 번호 찍히고 그러면 일반인 그리 전화하면 받는 겁니까? 전화됩니다. 아, 그래요. 다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비아폰과 비아폰끼리 전화를 할 때만이 보안이 유지가 돼요. 그러네. 쉽게 말하면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보면 SK 브랜드에서 만드는 뭐 전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연결된 거라고 하나 앱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화기에 예.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 보안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계엄을 모의한 사람은 그렇게 다 지켜져야 보안이 안 새는 네, 거지. 네. 만약 일반 폰으로 만약에 노사원한테 전화했다면 나중에라도 이게 다 문제가 남죠. 생기는 네, 네. 남으니까. 다 남죠. 아니 그리고 저는 비아폰을 불출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의 관련자다. 그렇지.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이제 높- 예를 들면 몇 개월 전에 그렇죠. 갑자기 어떤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5개월 전인가 4, 5개월 전에 그 비아폰을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군들도 곽정군 뭐 이런 등등이 네. 비아폰을 다시 받았다고 그랬어. 그게 5월 달에 4월 달에 제가 기억에. 4월 말일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일제히 쫙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정권 초부터 비아폰을 줬어요. 줬어요. 네. 김용현이 경호처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군에서 준 거지 그거는. 아니죠. 경호처가. 경호처가 줬으니까. 먼저 짚고 넘어갈 건 김용현이 경호처장이 되면서 비아폰을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아폰이 굉장히 양이 많아졌어요. 아. 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옛날로 치면 마패네 마패. 그렇죠. 네. 어떻게 아시지? 비아폰에는 여기 무궁화 마크가 찍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 폰을 받으면 자기 식구인 거야 이게. 때문이구나. 아. 이게 박관천 전 그 경정 있잖아요. 행정관 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말에 의하면 서버 용량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거야. 비아폰은. 이렇게 핸드폰과 달리 네네. 양호화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이 커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윤건영 의원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현 정권 들어서서 비아폰 발행 숫자가 나올 거고 나중에 뒤져보면 맞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뭐 몇 배가 늘어났을 거고 네. 거기에 따라 서버 용량도 당연히 늘렸을 겁니다. 네, 뭐 네. 그런 등등이 다 네. 나오겠네. 아니 저는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에서는 장관들한테 비아폰을 안 줬어요. 오. 근데 이번 정부는 이 윤석열 정부는 장관들한테 그것도 많이 뿌렸어요. 근데 본인은 비아폰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 국정 상황 진짜. 저는 가지고 계셨었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제가 썼던 게 비아폰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네. 계엄 전날과 계엄 당일날 그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비어폰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일반 폰으로 보냈잖아요. 네, 네. 일반 폰으로 2번 보냈고 한참 있다가 답장 하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이제 비어폰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비어폰으로 하다가 뭔가 비어폰으로 안 되는 게 있어갖고 일반 폰으로 전송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네, 비어폰은 아마 보안이 철저히 되다 보니까 네. 뭐 인터넷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인터넷은 다 되지만 그러니까 문자도 다 되고. 문자 다 똑같이 끼리는. 되고. 네, 다 네. 됩니다. 그래서 비어폰을 가지고 있었으면 비어폰으로 했을 텐데 왜 일반 폰으로 그때 갑자기 주고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비아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한테는 즉 정권 초부터 나눠줬는데 네. 이 작년 4월 말에 다시 줬다며. 동시에 예. 줘요. 예. 세 사람한테 걷었다가 다시 준 게 네. 그게 뭐냐고 하면 그때가 김용현이 이 세 사람을 모아서 일종의 도원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보는데 가을에는 이제 조지호, 김봉식한테도 비아폰을 줘요. 맞아요. 경찰청장이 원래 노상훈은 언제 준 거예요? 노상원한테는 그 비상계엄 직전에 줘요. 아, 야.
비상계약. 외부인이니까 외부. 민간인이니까. 이게 왜냐하면 미리 주잖아. 네. 그럼 경호처에서도 말이 돌 수가 있거든. 야 노상훈이 누군데? 그렇지 현직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상한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직전해 줬구나. 그러니까 머리 썼는데. 예. 비아폰을 줄 때는 분출 대장이 기록을 그렇죠. 하게 기록을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을 모든 거니까. 게. 그리고 장비니까. 받아간 사람은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야 돼. 네. 예.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경호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압수수색을 해야지. 누가 다 받았고 언제 받아갖고 이게 네. 다 나올 텐데. 그거를 지금 김성훈이가 지우려고 했는데 네. 그 대장은 삭제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그거를 야 이거를 정말 지시를 받았는데 네. 문건을 만들었더만. 네.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처벌받는다 네. 법에 의해서. 네네. 증거인멸죄가 될 수 증거인멸.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시했는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올린 거야. 나 너무 이런 야. 용기 있는 사람들 진짜. 경호처 대단해. 예. 그거. 아니 그것만으로도 지금 저 김성훈 잡아다가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영장을 이렇게 증거인멸인데요. 안 내주니까 참. 예. 맞아요. 이거 진짜 영장 어떻게 해야 돼? 경찰이 계속 하는데 그 서부지검 아니 서울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 3번을 지금 네네. 반려했잖아요. 그래서 경찰 내에서는 공수처로라도 넘기겠다. 네. 네.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영장을 할수 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경찰 네. 내부 소식등 없습니까? 이럴 아니 이럴 그래서 때 실제로 특파원. 실제로 네. 그 공수처로 넘길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수사를 잘하고 있는 수사를 넘긴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공수처에서 이거 수사하게 하자. 정말 그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주는 솔로몬 재판의 그 엄마 진짜 엄마 같은 그런 그런 것 같아. 심정이죠. 예. 아니 진짜 경찰이 계속 해왔잖아. 네, 이거를 다. 네. 야, 이게 넘기기가 우리는 빨리 넘겼으면 좋겠는데 네. 경찰 내부 또 설득해야 하고 뭐 이런 과제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시간은 네, 네. 없긴 없는데 이거. 빨리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그거 고려 중인 것 같더라고요. 박준 원장님은 전반적으로 이 비합본 관련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 저는 있으세요? 예. 지금 계속 빠져 있는 게 우리 윤건영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검찰하고 국정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영 팀들이 이제 방첩사 팀들이 선관위에 들어와 가지고 국정원하고 검찰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JTBC 보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도 비아폰이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금방 말씀하신 검찰의 행태 그리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쿠데타라는 것들도 문관이 있어야 돼요. 무신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내부에도 있었을 것 같고 외부에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국정원 쪽에 일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합본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야, 명단을 파악을 해봐야 네, 된다. 안 그러면은 윤석열이 평소에 자기하고 큰 관계도 없는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그 검찰 쪽엔 빨대가 없습니까? 이 중요한데 검찰 쪽도 파악해야 하는데. 아니 검찰 분위기 혹시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이게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분위기? 들리는 게 없고요. 검찰 쪽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아. 이게 네. 조직의 특성상 제일 이렇게 단단한 조직이 이게 벽이 센 데가 검찰 같아요. 박지원 원장님 뭐 검찰 쪽 빨대는 없습니까? 저는 뭐 없습니다. 네. 저도 없고요. 저도 없는데 그냥 이제 거기 아는 검사들이 좀 있어서 예. 분위기 물어보거든요. 야, 예. 니네 거기 조직 어때? 이러면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네.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예. 근데도 그냥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위기. 그냥 입 조심하는구나. 예, 지금 예, 다. 예.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이 오래된 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면은 총장이라든가 뭐 서울중앙지검장 라인 거치지 않고 차장검사들급들한테 직접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대요. 그 이제 윤석열 핵심 라인들 중에 뭐 예를 들면 포렌식 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국정원과 협업했던 팀들 이런 쪽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조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청문회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새롭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은 뭡니까? 주요한 사실이? 이게 퍼즐을 맞추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위 구테타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하고 윤석열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는데 내란 국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네.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빙산의 일각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의 단전 단수 조치. 네. 일단 제가 국정조사에서 먼저 이야기를 맞아요. 했습니다만 네, 네. 그 뒤에 뭔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경찰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심증만 그다음- 있어요. 맞아요. 영상만 딱 그래도 땄지 우리가 국회에서 사무처에 나중에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정말. 생각이 드는 게 퍼즐은 맞춰지는데 구체적으로 자백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쉬워요. 네. 많이. 그래도 우리 박진우 원장님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 국정조사 청문회가 국조를 굉장히 해야지 중요하다. 특검으로 근데 이어진다. 그 효능감을 요즘에 느끼겠어. 효능감을. 계속해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지금 4번 했죠. 그- 4번 번 했던 것 했나요? 같은 4차. 네. 다음이 내일이 5차. 5차. 의원들이 잘해요. 잘해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사와 수사는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꽤 맞췄는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원래 이 정도면은 여당도 동의해서 맞아요. 특검으로 가는 게 맞거든. 네. 워낙 뻔뻔하고 이게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 특검을 안 받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국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군 중간 간부들이 좀 이렇게 용기 있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난주 국조에서도 예. 그 합참의 계엄과장 네네. 네, 네. 맞아. 전혀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야, 그 한번 용기 있게. 예. 그리고 임종도 의원실에서 그 사람 불렀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보좌관이 맞아요. 네. 자기 그 육사 선배라고. 네. 야, 근데 진짜. 네. 딱 준비해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 있어. 네. 이름이 그 전에 뭐 이성현, 조성현, 이상현, 조성현 조성현.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네. 어제 그 경비 무슨 과장이죠? 그 계엄과장. 계엄과장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용기가 있어. 네. 정말.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본인들이 그 나서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이거 알려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부하 직원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군인 정신 같아요. 어. 군인 정신. 그러니까 이제 쪽팔리잖아요. 네. 저는 육군 병장밖에 안 됩니다만 네. 병장 출신인데 쪽팔릴 것 같아요. 대령들 제대로 해오신 분들은 야 우리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몇몇 정치 군인들 때문에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없어. 네. 라는 게 전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난 진짜 육군 참모총장 있잖아. 박한수. 네. 네.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다 하면서 다 거짓말하고 파장하잖아. 했었잖아요. 네.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맞아요. 나쁜 놈이야. 절대 의리버리하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괜히 순진한 척 얼굴 맞아요. 표정을 네. 짓고 속은 네. 자기도 속은 저 이용당한 척하면서 나는 진짜 했었는데. 그거 보면 진짜로 그랬어. 아니 내가 진짜 제일 열받는 게 내란 일으키는 놈들 보면 아니 그러면 소신 있게 얘기하고 내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아니 헌재나 법원의 판결을 받겠어. 뭔가 좀 떳떳하고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네. 그걸 해야지. 지금 와서 다 변명하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무슨 군인이냐. 군인답지가 못해요. 박한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보받은 거에 하면 비상계엄 즉 친위 쿠데타 한 달 전에 계엄 관련 문건을 열람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이. 네. 아니 합참의장이 육군 총장이 계엄 문건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럼 계엄 사무는 육군 총장의 사무가 아니에요. 네. 합참 네. 합참 사무예요. 네. 그런데 비밀 문건인 계엄 문건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증인은 이 제보는 받았어. 근데 이자가 이게 참 시인을 안 하는 거죠. 시인도 해요. 어. 이런 표현에서는 아사모사 이렇게 막 예, 예.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더라고. 네. 근데 이게 딱 그 아까 말씀드린 사법적 이게 우리 조사권은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 뒤를 못 가는 거예요. 진짜. 한 달 전에 음. 친위 쿠데타 한 달 전에 왜 계엄 문건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미 그때 합참 뭐가 있었던 의장은 거죠. 패스하고 너한테 줄게 네. 이렇게 다 이야기 이야기가 들려준 된 거죠. 거죠. 노상훈 수첩에 그 사람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박한수가. 네. 제가 너 노상훈 수첩에 등장하는 거 알지? 물어봤더니 자기 모른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가 몇 번을 봤을 텐데. 노상호는 개인적으로 쭉 정보를 파악했을 때 어떤 인간입니까? 완전히 괴물 같은 사람이죠. 진짜. 괴물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뭐 국정조사에서 증언도 나왔지만 자기 부하 병력들을 폭사. 폭사시키고 네,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진술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입력이 돼 있으면 그걸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겠다고 맞아요. 하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네. 거잖아요. 예. 아유, 잔인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출세욕과 권력욕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네. 아니 그러니까 역대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잔인한 사람 누가 있었지? 예를 들면 주요 이런 현대사에 있어서 잘 안 떠오르더라고 노상훈 같은 캐릭터가. 피해 의식이 쩔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피해 의식요? 예, 예. 걔는 그 노상훈 스타일은 지나가는 동물 뭐 반려견이나 이런 것도 마음 안 들면 바로 죽이고 막 이럴 것 같아 느낌에. 네.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럴 사람 같아요. 네. 참.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어요. 군 중간 간부들이 이렇게 증언하면 있잖아요. 헌재 파면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김현태 네네. 고인간 나 계속 그 인간- 거짓말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김현태라는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네. 약간의 어떻게 보세요? 관종도 있는 것 같죠. 제일 처음에는 본인이 막 정말 울었어. 눈물 흘리면서 그럼 예. 용산 앞에 와서 기자회견했잖아요. 네네. 쇼를 다 했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은 그래 좀 양심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그 인간이 거짓말을 해. 맞아요. 탄핵 심판 가서도 그냥 뭐 질서 유지하러 간 거다. 뭐 이거 뭐죠? 이게 케이블 타이 이것도 그냥 문 잠궜다가. 잠궜다가 그냥 의원님 들어가려면 끌어주려고 한 건데 이게 끌어지지가 않잖아요. 자르지 않는 한 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막 하고 단톡방도 뭐 없다고 했었는데 있는 게 거기서 사실은 뭐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내용이 다 드러난 거고 계속 거짓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앞건이 예.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 맞아요. 해외에 나가려고 저는 정말 군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 게 예. 자기가 했던 걸 책임지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예. 도와주는 네. 것도 같이 가야죠. 예. 지금 한참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를 해외로 보내달라. 야. 딱 그 이야기 듣고 이 양반은 이제까지 해왔던 게 다 거짓이구나라는 게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현태 여기를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 정도 되면 피의자로 적시해서 다시 소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입건됐잖아요. 지금 네 피의자로 돼 있을 겁니다. 피의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국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태를 비롯해서 음. 내란에 이래저래 종사한 실무자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직무 배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대부분 현직에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중에서는 국회 봉쇄 명령을 내렸던 건 조지호 김봉식이지만 그 바로 밑에 단에서 실제 무전기를 잡고 봉쇄해라 그렇죠. 라고 오더를 내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박현수 아니야? 누구야 도대체? 그건 말고 이제 이제 경비 그 라인에 대장. 있어요. 네, 네, 경비 네. 라인이. 아니 뭐 경비 당장 라인이- 그 국회 경비단장도 네. 그 당시에 뒤에 저도 협조했잖아. 들어가면서 협조했지.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따졌어요. 자기는 모른다. 막았어요 그 사람들. 맞아요. 막았어요. 당장 그 사람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저는 뭐 김현태 대령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김현태 대령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뭐 대대장급들, 중대장급들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내란에 어떤 도움을 준 겁니다. 네.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나 이제 이 최종적인 과정에 그 사람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제 폭력이 나지 않도록 참아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뭐 수사를 한다거나 범죄자 취급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는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태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이제 불러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요. 저는 기록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나중에 방금 우리 본장님 말씀처럼 실무자들을 선처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록만큼은 박제를 해야지 다시는 맞습니다. 군이 이렇게 나서지 않고 경찰도 부역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기록만큼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틈의 빈틈도 없이 다 채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실무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은 실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지시를 받았을 때 이것이 뭐 옳은 지시인지 부당한 지시인지를 네. 판단을 해야 되고 부당한 지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네, 되는 네. 거거든요. 실무자들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말 다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네. 분명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김현태 하면 사람들이 그 이어폰 뭐 끼고 있었던 거 있잖아. 그게 많이 연상되거든요. 네. 누가 막 지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누가 회유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누가 뭐 당연히 국민의힘 그 만났던 분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 국방위원장 예, 성일종. 네. 그분이 의심스럽죠. 그분이 왜 의심스럽냐면 제가 국정조사에서 밝혔던 건데 김용현 전 장관이 5일날 그만두거든요. 예. 근데 국회 협력단장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4일날 저녁에 만나요. 만나서 막 둘이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김용현을 바꿔줘요. 아, 성일종하고. 예. 국회 협력단장이 네, 원스타예요. 이 예. 양반이 국방육군인데 그래서 김용현하고 성일종하고 통화를 연결시켜줘요. 그 4일날. 네, 4일날 밤에. 야, 그러면 하루 지난 거네. 네. 그날. 그래서 통화를 막 연결해주는데 국조에서 밝힌 건 야 통화할 때 김용현의 사퇴 문제가 나왔냐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사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요. 잘 돌이켜 보시면 12월 5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네. 출석 안 하려고? 그렇죠. 현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빨리 5일 날 아침에 사표를 수리한 거예요. 이 와중에 이게 뭐냐면 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일조의 그림을 그렸네.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식으로든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5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나가냐 안 나가느냐가 되게 관건이었고 김용현의 신병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사표를 던졌어요. 네. 그리고 연금을 챙기고. 아이고, 그렇죠. 기억나지? 거기까지 사람들 연금 연금만 생각하는데 맞아. 국회에 그렇지. 나서지 않으려고. 그게 더 본질이지, 맞아. 돈보다는. 네. 그런 이제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네. 좀 사람의 머릿속을 다 뭐 뒤집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일부 친윤 의원들은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모 광역단체장인데요.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뒤풀이만 하면은 계엄령 한문에서 한번 싹쓸이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늘 했답니다. 그 정도면은 특히 군 관련 업무, 정보 관련 업무를 했던 국회의원들, 뭐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원내대표도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단체장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그 TK 지역의 두 그 시도지사 네. 중에 한 분 저는 아니십니까?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박진영 원장님은 술 한잔 사주면 살짝 꼬드겨갖고 토론하게 만들어야겠다. 자, 근데 요즘에 보면요, 윤건영 의원님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최선 의원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야, 국조특위에서도 막 날아다니는 의원들이 많던데 눈에 좀 어떤 분들이 좀 들어오던가요? 진짜 열심히 하던데. 박선원 의원 이런 사람들. 오늘 박선호 와갖고 저기 겸손을 힘들다 해서 네. 그 케이블 타이 두 종류를 가져왔어. 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들 출연하는 코너가 있어요. 저 다음에 네. 외국인분들 그 보여주고 이거다 보여주고 깜짝 놀라더라고. 네. 그래서 앞에 그 이광수 그 경제평론가 네네. 계시길래 이광수 대표를 묶었어요? 딱 묶었어. 자기 박선호 네네네. 15만 보여라 네. 뒤에 묶었는데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렇게 그냥 채우는 것만 있는 거, 하나는 네. 이렇게 끄는 거 네. 있는데 끄는 것 쪽을 딱 했더니 훨씬 아프대. 이걸 끄려니까 센 거야. 맞아요. 예. 그게 9,000원인가 그렇대요. 코브라 커프스. 그게 예. 10,000원도 안 간대. 예. 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게 수갑보다 더 효과적인 모양이죠. 그렇죠. 어. 간편하고. 이게 채우고 싸고. 끄는 것까지 되니까 네. 쫄라가는 거야. 이렇게 딸려가는 거야. 딸려가는 거야. 옆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딸려가게 돼 있어. 그러네. 야. 사실 그 옛날 수갑들은 있잖아요. 네. 젓가락 같은 거 넣어서 쑥 밀어버리면 열리고 뭐 이랬거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영화를 많이 보셨어요. 영화를. 예전에 저기 수갑 많이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못 듣고. 예. 말씀하신 박준원 선배님도 잘하시고요. 잘하시죠. 다들 열심히 하세요. 네. 아니 진짜 분위기가 약간 원래 좋은 분들로 많이 포진된 것도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계엄을 겪으면서 의원님들의 그 진짜 대처하는 게 진짜 본인이 죽을 수 있었잖아요. 다들 네. 좀 달라졌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거창하게 말하면 사명이라는 게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내란 국정조사 특위만큼은 좀 제대로 해야 돼라는 게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다. 그 제보는 지금 보니까 김병주 의원님한테 여전히 군 쪽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 박선호 의원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보가 어디서 나오지 그 생각이 원래 국정원 출신이거든. 네. 처장이었잖아요. 차장인가? 국정원 1차장. 원장 2차장인가? 특보하시다가 1차장, 1차장 하셨지. 기조실장 하다가 네. 1차장.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국정원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겠더라고. 그렇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정보가 또 모이는 것 모여, 같아요. 모여요. 예. 그래서 박선호 의원 지금도 저기 이거 뭐죠? 방탄조끼? 방탄조끼 입고 다녀. 그래서 오늘 내가 만져봤어. 방금복. 방검복. 그래서 봤더니 이거 총도 막 씁니까? 그랬더니 칼까지만. 칼. 네, 근데 맞아요. 입고 다니죠. 네.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도 위협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만큼.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뭐 저기 후원에 있습니까 혹시? 후원에 한번 띄워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도 돈 없어 원래. 네.
야, 농협 301-0267-2990-51 윤건영 의원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후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진우 특보에서 김건희 녹취를 풀었다고 명태균 관련해서 예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통화 내용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있고요. 김용현과 검찰 커넥션 아까 이야기했는데 좀 궁금한 건 없습니까? 좀 묻고 싶은 거 저기 의원님한테 요즘에 참 난 그 얘기 한번 묻고 싶은데 길거리 다니면 지역에 이제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가장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우선 네. 보기 싫다. 윤 보기 싫다. 윤 아, 보기 싫다. 맞아. 빨리 정리해라. 빨리 네, 정리해라. 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막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불안도 하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가 불안하다. 불안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게 원래 이제 분노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란이 장기화된 거야. 빨리 끝나야 하는데 맞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일주일이면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인데 네. 이게 두 달 석 달 가니까 불안한 거야.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저 경기가 뭐랄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데다가 트럼프가 맞아요. 또 등장하니까 야 이러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어떻게 봤냐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쟤네가 네. 막 법원도 폭동하고 맞아요. 그것이 뭐 맞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놈들이 막 생기고 국민의힘이 거기까지 동조하니까 야 이러다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거 정리가 될까? 이 걱정이 상당히 커진 거야 나라는 네. 맞죠? 네. 저 정말 느끼는 게 지금까지는 걱정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헌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쵸. 탄핵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탄핵됐는데 불복하면 어떡하지? 또 이제 저희 지역구에는 서부지법이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겠네. 네, 그래서 그 앞에 잘 못 지나다니고 그 앞에 경찰들이 쫙 서 있고 거기서 극우들이 막 집회하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면은 그 대통령실의 뭐 실장들 수석들은 자동 다 해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다음 대선까지 조기 대선 때까지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공백 상태가 있잖아요. 2017년 네. 2017년 끝나고 네. 5월 10일 날 새벽 5시에 네. 청와대로 갔거든요. 네. 이제 인수인계할 열쇠 받으러 그런데 자리 바로 안 비켜줬죠. 아 진짜요? 비켜줬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새벽 5시에 갔고 걔네들은 9시 10시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니 원래는 상식적으로 몇 놈만 빼고 네, 그 진짜 전날 빼야죠. 12시쯤 네, 빼줘야 진짜 하거든요. 빼줘야죠. 상식적으로는 네, 몇 네, 명은 네. 있어야지. 아니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자들이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호동의 아주 구석텅이에 요만한 공간에 가서 책상 몇 개 놓고 일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다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발령이 나야 돼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늘공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쩌다 네, 공무원만 네,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거 아, 한번 발령이. 물어볼게요. 윤건영 오셨으니까 윤건영 의원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모셨고 네. 문재인 대통령 모셨는데 지금 사실 고민 중에 하나가 대선이 치러져서 민주당이 이겼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네. 근데 집무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용산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 청와대 삼청동 청와대가 있고 세종시가 있는데 네, 네. 삼청동 청와대를 저놈들이 개방하면서 네. 보안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용- 점검하려면 몇 개 걸려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다고 용산을 들어가자는 이게 지금 명분이 없고. 아니 용산도 지금 보안이 다 뚫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막 여기저기서 다 사진 네, 찍고 네. 막 진짜 하면서. 고민되는 네. 부분이에요.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하거든.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내외가 계실 공간, 즉 관저라 그러죠. 예, 예. 관저는 좀 예외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도 사저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지낼 수 있죠. 네.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경호 조치만 예. 취하면. 말씀하신 대로 직무 공간을 어떻게 하냐는데 저는 장기와 단기를 나눠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장기는 예. 국민적 공론을 모아서 윤석열처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정하면 돼요. 정하면 되고 네. 공론을 모아서. 단기가 문제예요. 그 장기로 어디로 가겠다는 걸 정하기 전, 즉 말해서 뭐 당장. 6개월이면 6개월. 네. 당장은 어떻게 할 네. 거냐.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돼요. 이 문제. 이 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를 임시로 쓰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한 2개월 동안 빨리 그렇죠. 보완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네. 보완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탄핵되고 대선까지 2개월 남는 그럼요. 동안 청와대 보완하자. 네. 아, 네. 합의를 해야 돼요. 여야 정치는 중요하네. 합의를 해야 돼요. 중요하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용산을 쓰자. 그럼 용산도 보완 조치를 해야죠. 보완 조치를 네. 해야 돼. 그럼 용산을 하자. 네. 다음은 뭐 석 달이라도 쓰자. 네. 이렇게 그건 합의의 문제로 풀어야 중요한데 돼. 이거 중요한데 이거 왜냐하면 지금부터 조금 공론화돼야 이 바로 합의할 수가 있지. 네, 막상 네. 터지고 나서 또한 보름 뭐 이렇게 맞아. 지나가다 보면 네. 죽도 밥도 안 돼. 그 용산을 들어가야 돼. 다시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네. 청와대를 바로 쓰기는 어려울 거야. 못 씁니다. 못 써. 그렇지. 지금은 못 써. 네, 네. 왜냐하면 막 모든 걸 다 개방해 놔갖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네. 뭐 저처럼 이제 지방 문건 운동한 사람들은 세종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려고 해도 한 4,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진 않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세종 땅하고 뭐 땅은 돼 있다고 땅도 있고 그리고 임시로 쓸 수 있는 집무실도 있어요. 제2집무실. 제2집무실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최단 기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더라도 몇 개월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사회적 이게 왜냐면 합의가 이게 필요하니까. 인수위가 없어서 그래. 인수위 아, 그렇죠. 있으면 뭘 좀 거기서, 준비할 때는 네, 바로 네.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야 이것도 빨리 합의해야겠네. 진짜 네. 탄핵 파면 되자마자 네. 개인적으로 근데 파면 언제 이거 뭐 네네.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 그렇죠. 느끼는 감이야. 네네네. 나는 찍은 게 있어. 있어요? 네. 게시가 내려왔어요? 아, 내려왔어. 네 물어볼게요 한번. 한번 11일 정도 11일 아닐까요? 일 화요일. 네. 네. 그래서 네. 선거는 5월 11일, 10일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걸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본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제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식적으로 수요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를 수요일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투표제가 정착이 돼 있다는 거야. 네. 주말이 있어야 되네. 사전투표는 금토하는 게 관례적으로 가 있고 그게 익숙해. 네. 그래서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일날 이틀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어요. 직장인들 때문에 토요일을 낀 거거든. 네. 그렇게 따지면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5월 5일이 끼어 있는 주는 대체휴일까지 있어서 그 맞아. 주에 선거를 치르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 네. 같이 하루 뭐 투표일이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월차 내고 어디 가버린다든가 뭐 맞아, 이럴 맞아. 수가 있어서 그 주에 사실은 선거일을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그 뒷주나 그 앞주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3월 6일이나 7일 목요일 금요일 날 만약에 파면이 된다. 그러면 5월 5일 주는 못 쓰니까 그러면 4월 30일로 당겨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4월 30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 5월 그게 며칠이더라? 5월 10며칠 날 날짜만 봐봐요. 10며칠 5월 날 14일이 수요일이에요. 14일이 수요일이죠. 예, 예. 그러면 언제를 해야 하냐면 3월 15일. 14일이나 15일 날쯤 해야 하는데 네. 그게 14일이 아마 저거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네. 그 정도 해야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뭐 그래서 약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헌재가 신변 위협도 받고 이래저래 뭐 이게 사실은 정치적 판단만 없으면 빨리 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정치적 판단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언제 보세요? 똑같은 생각합니다. 저도 뭐 5월 14일 아니면은 4월 30일. 그렇게 예상하시죠? 대략. 근데 이 날짜는 최상목 대행이 정하는 거죠. 아니에요. 선관위 60일 가는 거예요. 이내. 선관위. 선관위. 네, 60일 이내에만 이내. 하면 됩니다. 이내. 60일 이내에 정하는 거는 선관위가 정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정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정하는 아. 선거 업무니까. 네. 선관위가 정하는데 국무회의를 거쳐서 네. 이제 땅땅땅 네, 하긴 해요. 그거는 애들 갖고 장난을 못 치죠. 못할 사실 뭐 못할 그거 것 갖고 같네요. 예, 예, 장난을 예. 못 칠 것 같고. 자, 그런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봤고 우리 그 윤건영 의원 인사말 좀 듣고 광고 하나 하고 이제 김병기 의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우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벌써 재선이야. 우리 또 청와대 때 같이 열심히 했는데 정말 노무현 정권 때 예, 인사 한마디 끝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그런데 멀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친위 구테타는 조기 대선 그리고 선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잘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듣고 김병기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비교원 광고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월 나가는 요금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죠. 무조건 써야 하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 좀 아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신규 가입 보통 3년에 한 번씩 할 수가 있는데 최대 48만 원을 전략할 수가 있고요. 또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렌탈 3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모아서 한 108만 원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서경석 모델 쓰고 있죠.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바가 있고 가입자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55인치 삼성 TV로 제공해 드리니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이후에 신규 가입 이후에 소개한 친구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까지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 쏠쏠합니다. 돈 버는 제품입니다. 이재희 원장님 네. 3년마다 한 번씩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비교원과 아울러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스NS에서 만드는 꿀잠 자는 팁. 벨나잇. 벨나잇인데요. 네. 이게 좋은 잠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요즘 뭐 어떻게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저는 뭐 누우면 바로 잠이. 그래요? 우리 김영기 의원님 나오셨는데 잠 잘 주무십니까? 잘 자는 편이죠. 아이고 그렇구나. 다 필요 없으신.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 잘. 잘못 잡니다. 잘 못 잠.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 아니 정말 요즘 나라 걱정. 저는 밤에 자면요 요즘 꿈에서 막 단전단수하고 막 국회의원 끌어내라 막 이런 꿈을 계속 꿔요. 수고 대상이었어요. 진짜 네. 저 수고 대상이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나라 걱정하느라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벨나잇인데요. 예. 이게 멜라토닌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수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원래 몸에서 잘 나와야지 밤에 잠을 잘 자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이 멜라토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네네. 그럴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 알만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바로 잠을 주무실 수가 그래서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제품을 우리가 한번 먹어봐야 하는데 네. 먹다가 중간에 잘 자버릴까 수가 봐. 있어. 그래서 이걸 시식을 못 할 먹는 수가 거야. 없어요. 시식을 못 하는 거야. 시식을 못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저 뭐죠? 효과가 항공사 좋아요. 네, 기내 뭐죠? 면세점 이런 데 되게 면세점 많아요. 이런 데서 그렇게 잘 팔린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을 잘 못 네.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걸 먹으면 바로 잠이 든다는 검증이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다 100% 식물성이기 때문에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반 무슨 합성 멜라토닌하고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사용자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5점 만점에 4.9점입니다. 오. 엄청 높죠. 이거 조작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이거 명태균도 못해. 명태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못했고요. 네. 네. 이제 곧 복용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벨라잇 한 알이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 숙면에 성공했고 중간에 깨지도 않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벨라인 먹고 잤는데 중간에 화장실 볼일 본 후 바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상쾌하고 가볍게 기상합니다. 이상 인천 사는 67세 할머니 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박시영 TV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를 더 무료로 드립니다.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 분을 추가로 더 챙겨 드립니다. 그래서 배송 메시지에 반드시 박시영 TV라고 적어 주셔야지 모든 사은품이 증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벨나잇
네. 좋습니다. 벨라의 식물성 멜라토닌 꿀잠 자는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1068. 자, 김병희 의원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요즘에 뭐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뭐 쇼츠가 쇼츠. 뜬다고 하던데 저는 봤습니다. 저도 너무 그 감동적이었어요. 뭐더라 그분들의 꿈.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저 만주에서 중국에서 열심히 맞아요.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네, 네. 특히 이제 김구 선생을 욕보이는 네. 그 김문수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말이야. 중국 국적인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들 진짜 뚜껑 열렸거든요. 네, 네. 근데 김병희 의원님이 딱 그 발언이 나오니까 야 정말 특히 또 국정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분이야. 네, 그 또 앞부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블랙의원 홍장원을 뽑았다 이 말씀하시면서 뽑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쇼츠 찍게 되셨어요? 쇼츠를 찍으려고 찍으신 건 아니시지만 네. 그 발언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전에 저 김용만 의원님이나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 보훈부 장관한테 김구 선생님의 그 국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갖다가 얼버무리고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질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블랙 요원들 네. 우리 블랙 요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요원 애들이 저한테 오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직한 분들도 많지만 귀환을 했어도 그 PTS 때문에 평생을 걔네들이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 진짜 극한의 진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믿지 못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애안이. 근데 그 얘기할 때 걔네 그 후배들이 얘기할 때 선후배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이 나라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기를 다시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의외로 제2의 인생을 갖다가 살 때 제2의 직업이 없는데 의외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생명에 대한 네. 어떤 이런 성찰이 그때 생길 수밖에 물어보면 그럽니다. 사람만 돌아가면 다시 우리 뭐 사랑하는 가족만 보게 되면 제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다. 그래서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매기수마다 있습니다. 나와요. 매기수마다. 블랙 요원으로 그 자기가 그 자진해서 그 신청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선발도 하겠지만. 전원 다 지원하는. 지원입니다. 예. 그 조건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생명 위협을 받는 걸 감수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되면 유서를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통보될 때 이제 유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서를 다 쓰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가면서 다시 지원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쓰고. 그럼 블랙 요원은 국정원 쪽에서만 있는 건가요? 다른 정보기관도 있습니까?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정보사의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HID 네, 네. 출신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로 블랙 요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상위 그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 감독하는 요원들이거든요. 네. 그런 요원들이나 현장에 투입되는 요원들 이거는 국정원이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던데 실제 블랙 요원이 되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네. 국적을 바꾸는 경우도 뭐 그런 있고. 것뿐만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그 블랙을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 걸리는 시간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이제 20년 하면서 한 번 써먹는 겁니다. 중요할 때. 평생을 갖다가 양성을 했는데 못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알려진 요원들이니까 알려진 경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네네네. 그때 있었던 그 선글라스맨이 사실 알려지면 안 되는 요원이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실패한 사실 사례인데 그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십몇 년을 양성한 요원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양성을 하냐면 그 이제 분쟁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란이라는 곳이. 근데 그때 사건 난 곳은 아프칸입니다. 예. 아프칸은 이란의 반개어인 페르시아 반개어인 파션 투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언어가. 그 직원이 이란어뿐만 아니라 파춘 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느 정도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냐면 그 산악의 그 좀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네네.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음담패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자유롭게. 음담패설로 초토화를 시킬 정도,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그 협상을 갖다가 그 이끌었을 정도의 유능한 요원인데
그게 알려지고 또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림으로써 그 나중에 굉장히 여기서 얘기를 하기에 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삶을 또 넘어왔거든요.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홍장원 네. 차장도 블랙 의원 활동하셨던 걸로 네네.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의원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까? 그거는 뭐, 탑이었습니까? 그 능력이요? 능력. 네. 베스트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홍장원 차장은 육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육사 출신이 이렇게 블랙 요원을 지원하기도 하나요? 사실은 많습니다. 아, 왜 그래요? 군 출신들이 그 훈련도 기본적인 훈련도 받고 기본적인 지금 육사가 요새 시세말로 그냥 뭐 완전히 땅바닥이지만 사실은 가장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사관학교 조직들이. 그래서 국정원에 왔던 정예 요원들 중에 그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리고 장교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707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주특기가 곤총입니다. 날아가는 새 곤총으로 맞춘다고 할 정도로 명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있었고 블랙 요원으로도 네, 활동하시고. 모든 블랙 요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다 마친. 근데 직접 뽑으셨다는 거는 실제 그 면접을 보셨다는 건가요? 인사처장 있잖아요 그때. 아니다. 그때는 저 예. 그 하이직급이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원이 뭐 제가 뭐 어디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원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 사실은 장성으로 커야 되는 성골 맞아 성골 집안도 직원인데. 집안도 그렇던데. 집안도 아버지가 제독입니다. 예. 그래서 넌 거기서 커라 그랬더니 여기로 오고 싶어서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 쪽에서 예, 국정을 그래서 올려. 뽑았는데 전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 직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위 여기서의 엘리트 코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요원으로 이렇게 많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북미 예를 들면 좋은 데도 있으면 뭐 국내로 얘기하면 정치 예. 이런 분야에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기피하는 힘든 대북 아니에요? 부서가 대북 대북이죠. 어. 대북 중에서도 대북 공작 쪽이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더 힘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사망률 입에 패서 저 사망이나 네. 그렇게 이렇게 막 임무 수행 중에 다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서거든요. 근데 네. 도대체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육사 다닐 때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자기 꿈이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사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대북 공작 분야는 진짜로 그 사나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한번 해볼만 한 데라더라. 그리고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사무관 대기전서부터 벌써 홍장원이라는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블랙이 있다. 블랙으로 양성할 수 있는 요원이 있다는 걸 알려진 아주 저희 그러니까 인사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는 벌써 그때 당시에부터 유능한 거로 유명한 직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말도 딱 부러지게 하고. 맞아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니, 국정원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 맞아요. 제가 그 전에 김병기 의원이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홍장원 차장도 좋더라고. 이거 부득이 패야 되겠네.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근데 그 국정원장이 좀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홍장원 차장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질투. 맞아요.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질투하는 무능한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홍장원 차장 신변 관련해서 뭐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신변 보호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요? 홍장원 차장? 홍장원이 홍 차장을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고요? 그 상관없습니까? 막 저쪽에서 막 누구보다 근데 강인한 제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선우 의원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 홍장원 차장 같은 분은 5명 덤벼도 금방 5대1. 끝난대. 딱 정리한대. 5명은 그 진짜 혹시라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뭐 홍장원 차장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주위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진짜. 뼈 부러져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거 프로랑 아마추어랑 다릅니다. 그건 프로기 때문에 왜 프로인지는 그게 진짜 불구됩니다. 그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더 이걸로 멋있다. 정리했다. 더 멋있다. 야 얘들아 니네 까불다 불구된다. 그러니까. 불구돼. 까불다가 네. 이걸로 딱 정리했네. 음. 그 이번에 이제
글씨 관련해서 보좌관 시켜갖고 뭐 정서하고 그랬잖아. 흑에서 쓴 거를. 뭐 이거 갖고도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좀 무지하고 안 알려져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국정원은 그 급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네. 그 국장들이라서 위에서 그러니까 국장이면은 위에서 전화 오는 사람 대통령도 있지만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막 급히 받았어야 되면은 아무리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글씨를 막 쓰면 그냥 악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막 서서 써야 하잖아.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수첩 들고 막 예, 이럴 뭐 수. 별게 다 있죠. 네. 근데 국정원은 내부에서 녹음 못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받아 써야 됩니다. 받아 써야 되거든요. 녹음 안 됩니다. 그래 받아 써야 되면 그 받아 쓴 거를 갖다가 정수하는 저희 보좌관 중에 메모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간부들 밑에는 아니 보좌관이 그러니까 따로 있나? 국장 이상은 메모 보좌관들이 따로 있는데 아. 국장 그 이상이. 메모 보좌관이 어느 정도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장의 메모 보좌관은 차장보다 그 차장 글씨를 더 잘 알아봐야 돼요. 야, 어떤 너무나 당연한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 일이네요, 그냥. 그럼요. 네. 그거 못하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메모 보좌관은 당연히 그 글씨를 갖다 알아봐요. 그리고 그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저 대북 공작 분야에서 평생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유의 글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 보고서 뭐 낙서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써요. 네. 그렇게 쓰는 걸 갖다가 알아보는 보좌관이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 그걸 왜 정서를 해? 당연히 보좌관이 정서. 아니 이 얘기는 오. 국정원에 크로스 체크하면 되잖아. 그 직원도 네, 많이 네, 있잖아. 네, 오래 있었던 네. 그러면 김병기 저 의원님처럼 뭐, 오래 뭘 있었던 것도 분들도 없어요. 물어보고 금방 알 거 아니야. 아니 메모 그럼요. 보좌관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 근데 보좌관들이 정서를 해가지고 적지 그러면 그 바쁜 보좌관 이게 야 이거 빨리 정서해서 이런 이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업무 때 무슨 이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야 이거 빨리 저 뭐 예를 들면 1차장한테 전달해 2차장한테 전달해 그러면 2차장한테 그 받아 적은 걸 갖다가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걸 갖다 정서를 해야 돼. 알아봐야 정서를 네, 타이핑을 네. 그래서 저 배부를 그러니까 저희는 관계 부처에다 배포한다고 네네. 그러거든요. 그 배포하는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글씨는 못 알아본다 그거는 아예 국정원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메모의 신빙성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아니 당신이 직접 쓰면 되지 아니면 당신이 타이핑하면 되지 왜 그거를 당신도 못 알아보는 글씨를 직원한테 다시 쓰게 했냐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좀 더 얘기를 하면요. 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또 블랙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랙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게 기억법이에요. 기호법, 기억법. 기억법. 네, 그래서 사실은 저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중요한 거니까 받아 쓴 거지. 네.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거 자기가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기억에다 놓거든요. 네. 왜냐하면 증거를 안 남겨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런 가급적 것도 많이 있고 안 그러기 쓰는구나.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이가 왜 그걸 갖다 AI처럼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건 홍장원 차장의 능력이 물론 뛰어나죠. 뛰어나지만 그 블랙들 정도 되면 유능한 블랙들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저 박진영 원장님도 국정원에 대한 약간의 신비감이 좀 있죠. 네, 저희도 옛날에 저기 운동권 할 때 조그만한 저기 쪽 전화번호 일부러 섞어서 막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러다 잡혀가고 많이 고초를 겪고 그랬죠. 야, 근데 경찰들이 봐도 국정원은 좀 신비하죠. 그 조직 자체가. 이거 제가 또 최근에 네. 히트맨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정원에서 네. 이렇게 방패연이라고 네. 여기로 치면 이제 블랙여원 같이 이렇게 키워지는 그걸 또 봐가지고 더 네, 신비롭네요. 그 네. 지금 국힘 쪽인가 그쪽에서 그 홍장원 차장의 업무 관련해서 뭐 막 루머도 막 아우. 퍼뜨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은 국정원에서도 욕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홍장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 가장 욕하는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욕하는 직원이 그 국정원 출신인데요. 네. 그 직원이 업무가 뛰어난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욕을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질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삼국지를 인용을 잘하는데 삼국지에서 주유가 하늘을 보고 저 원망하면서 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하늘은 이 세상에 주유만 내려보내면 됐지 왜 제갈공명까지 내려보냈냐 그러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주유와 제갈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홍장원이가 뛰어나요. 그런데
그럼 지금 그 시발점이 된 게 그 유튜버에서 시발된 아니요, 건가요? 그 뭐 그 전서부터 욕하고 뭐 이러는데 아, 예. 그 뭐 공작금을 갖다 100억을 띄워먹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면 국정원의 감사 그 기능이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 기능이 정보기관의 그런 기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제일 부러운 기능이 감사 기능이라고. 정말 철저하거든요. 네. 100만 원 국정원이 그리고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부패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은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갖다가 만약에 횡령을 했다 다 하는 경우도 없지만 파면입니다.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징계받을지 모르지만 사실 경찰 같은 데 이렇게 예를 들면 파면까지는 안 네, 가잖아요. 아닐 거예요. 예, 파면이.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억대의 돈을 띄워먹었다. 그러면 아마 저 지하 한 3, 4m 그 추운 곳에서 그냥 자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처리해버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건 대북공정 요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돈을 띄워먹고 그게 핏값이거든요. 그 요원들의 핏값인데 그걸 갖다 띄워먹는다. 그거는 아예 얘기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때 그 뭐야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네. 지사 그때도 그 국정원에 쓴 보고서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누구였죠? 그 양반 좀 쌍방울. 쌍방울 쪽 네, 김성태도 그렇고 그 원래 중간에 다리 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북 네. 사업 했던 안부수. 네, 네. 안부수. 안부수. 안부수에 대해서 자세히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 네. 왜 안부수를 거리를 뒀는지 뭐 네. 등등이 다 자세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 국정원이 보고서 쓰는 게 그냥 한두 명 이야기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 큰일 다 나죠. 해서 완벽할 때 딱 쓰더라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쓰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안보소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방면으로 크로스 체크된 직원이거든요. 네. 뭐 대북적으로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이른바 뭐 공작에 나온 뭐 흑금성 이런 흑금성. 네네. 다저 우리 저 대북 공작 라인에서는 거의 주기렉스거든요. 아 뭐 여기서 뭐 그 대단히 미화돼 있지만 그래야 영화 팔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쵸. 않거든요. 예. 근데 진짜 요원들은 예. 안 드러나 있죠. 그렇죠. 안 들어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요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만큼 퇴직해서는 그게 직업이 제2의 직업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끼리끼리만 노니까 원래 그런 인간관계 거, 거의 그리고 끊어지거든 주변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모르면서 그 블랙들의 요원에 블랙들의 요원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알게 됩니다. 부부끼리. 네. 근데 근데 부부도 원래 속이고 다 사신다. 비밀, 다 비밀이죠. 이거 영화예요, 영화. 네, 것도 보안. 있지만 네. 누구네 친구 누구네 뭐 남편은 저 백색으로 나갔다. 그럼 백색으로 나가면 외교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관이면은 부인은 외교관 부인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사 뭐죠? 대사관 예를 밑에 들면 많이 있잖아요. 무관 예를 들면 많이 뭐, 갔다는 거죠. 그것도 저 알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공개는 하지 않거든요. 서로. 네. 예. 그런데 그럼 아들은 어디 다니겠습니까? 외국인 학교 다니겠죠, 자식. 네. 네. 그러면 외국인 학교 다니면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을 예를 들게요. 외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웁니다, 그죠? 네. 그 귀국해도 저 괜찮게 공부를 해요. 네. 한 명은 그 블랙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블랙으로 나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디 지사장 뭐 이런 거로 나가면 회사 지사장이나 회사 뭐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예, 근데 예. 나이가 지사장 나갈 나이가 안 돼요. 음. 그럼 뭐로 나가겠습니까? 공장장으로 나가겠죠. 제가 이 용어는 좀 바꿨지만은 다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한 네. 부인이 그럼 공장장 부인일까 아닙니까? 공장 그 간부 부인일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네. 성추행 당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죠. 아들은요. 공장에 다니는 애가 나갔는데 외국인 학교 보냅니까? 일반 학교 보내야 돼요. 일반 학교에서 두들겨 맞죠. 그죠? 중국말 못한다고. 중국 학교에서 영어 안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지진화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네. 아픈 것들도 많아요. 그 블랙들 하다가 블랙이 이제 검거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러면 그 한 명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유, 아니, 참. 아니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약간 또 궁금한 게 그 의원님 자제분하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뭐 또 무슨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자제분이 국정원 다니고 있어요. 그거 보완해야 되는데 그거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블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공채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로서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황교안 총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혜를 우크라이나에 뭐 출장을 특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네.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게 특혜입니까? 무슨 특혜입니까 그런데 진짜. 네.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작전 수행 중에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도 우크라이나 간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아주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기구고 다른 나라의 존중을 받는 게 미국의 정치인 아들이나 예를 들면 장군의 아들들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국정원원으로 근무하려면 당연히 제일 어려운 지역에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전 특혜라고도 생각 안 했고 근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간 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군대를 안 갔다 오는지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들은 군대를 안 가면서. 그 문제 친구 사실 네. 이렇게 보니까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요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홍장원 스타일 전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장원 차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만약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선발됐던 거 빼려고 그랬겠죠. 네. 그것도 위험한 지역인데. 그렇죠. 근데 홍장원 차장의 업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그 정예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홍장원 차장이 그냥 들어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갖다 수행한 거거든요. 네. 말씀은 뭐 저도 들은 거가 다 맞지도 않고 뭐 워낙 위험한 업무였더라고요. 근데 예. 그 업무를 남한테 안 맡기고 본인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생색내려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글쎄 들어가시라니까. 그렇게 네. 지적했던 비판했던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총리. 한 번 더 상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특이한 그 시사인의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너무 네. 특이해서 이따 잠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구구 유튜버를 1시간 이상 본 사람과 1시간 미만을 본 사람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정치적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네. 흥미로운 대목인데 민심 얘기 조금 들어가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시민들 만나는데 요즘에 민심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지역을 돌아다닐 때 정말 고생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난 7, 8년 동안 별로 못 들었거든요. 왜 안 보이냐 뭐 이런 얘기. 그런데 12.3 때 이후로는 정말 고생한다. 정말 수고한다. 그러고 뭐 벌써 다르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지역을 갖다 다니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맞아. 네. 제가 사실 그날 일요일이어가지고 성당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한번 돌았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국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맞아. 휴일인데 휴일이면은 그러면 안전하냐. 여기는 우리가 있을 테니까 국회로 가세요. 예, 예. 그런 얘기들을 우회로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고맙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걱정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 갖다가 더 나란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동네 일보단 지금은.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그날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국회 통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 터진 날? 저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있었어요? 상당히 저는 초반에. 일찍 들어갔거든요. 일찍 집이 들어가셨구나. 가까우니까. 예. 근데 들어갈 때 저는 사실 국정원에 있을 때 제가 계엄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도 이제 합수부를 만들면 방첩사로 파견을 가니까. 파견을 네네. 보내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 문 앞을 나가면 바로 잡힐 줄 알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뭐 요인 권고부터 하고 저 계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사람한테 나 갈게 그랬더니 안 사람이 갔다 온다고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계가 아니라 갔다 온다. 나갔는데 분위기가 하여튼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자. 어이. 그래서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빨리 간 거죠. 빨리 갔더니 벌써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때 생각한 게 쉽겠다. 이 계엄은 실패. 음. 더 걱정된 거는 만약 군이 이걸 갖다가 진압하려고 그러면 이건 광주가 유가한 대규모 유혈 사태. 그게 정말 걱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문에 좀 빨라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예, 근데 예. 안에 들어가면 잡힐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우선은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의원님도 한 특전사 3명은 붙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잡으려면.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네. 벌써 그때 가니까 의원님들 벌써 제가 빨리 갔는데도 이모 의원님들이 상당수 막 들어가 오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보좌관이 완전히 그 보니까 뭐 그리고 그 안에 저 시민들이 그러니까 막 결의에 차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승부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구구에 덫에 갇혀 있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눈 떠보니 구구정당 국민 지지율, 국힘 지지율 하락했다. 중도층 이탈, 현타 이런 제목으로 달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사인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워서 몇 대목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리서치가 시사인의 의뢰를 받아서 그 웹조사를 했는데요. 문항은 뭐 255개, 굉장히 많은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특이했던 제목 내용들만 좀 소개하면 평소 정치사회 소식을 어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물었더니 텔레비전이 33으로 제일 높지만 2위가 유튜브였습니다. 18. 포털 사이트가 13 이렇게 나왔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18세 29세 남성의 23%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의 24%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진보층은 16% 보수층은 22%를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더 많이 보더라. 네.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 진보 유튜브 반성합시다 이거. 쫓아가는 박시영 버릇으로. TV 봐주세요.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보수 유튜브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봤더니 보수 유튜브 과몰입층의 폭동 옹호를 한다는 게 63%가 나왔는데 그중에 좀 밑에 한번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전체는 73이고 정당했다는 건 18에 불과했는데 네. 보수 유튜브를 1시간 이상 매일 시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68%가 정당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야. 근데 하루에 1시간 미만에 본 사람은 32로 뚝 떨어집니다. 시청을 안 한다는 사람은 6%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은 68%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지금 구구 논리에 완전히 함몰되고 있다. 얼마나 폐악이 큰지가 여실히 드러났고요. 또 다른 대목들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탄핵 찬반에 대해서 보수 유튜브 시청을 1시간 이상 한 사람 74%가 탄핵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이들은. 그리고 서울 서부 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도 대동소이합니다. 한 63%가 하루 이상 보수 유튜브를 시청한 사람들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다. 이런 논리 정광훈이나 뭐 이렇게 이양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대목도 비슷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결과 수용에 대해서도 보수 유튜브 1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 68%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고 정권 고체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공산화될 위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수 유튜브 1시간 이상 시청한 사람 78% 78% 그렇다. 공산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은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 위험이 있다. 야. 이것도 1시간 이상 보수 유튜브 시청한 사람 7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황당하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보수 유튜브 1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게 무려 66%에 다루고 있는데 부정선거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신뢰 여부에 대해서도 보수 유튜브 1시간 이상 그 시청하는 사람들은 75%가 그렇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주십시오. 예,
75% 그렇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거 흥미로운 대목인데 각 주요 인물 12명에 대한 감정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높을수록 긍정적이에요. 감정 네. 온도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았어요. 감정 온도가 37. 네. 그런데 정광훈이 얼마나 나왔냐면 15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에 대해서는 보수층 내에서도 갈리더라고. 정광훈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이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정광훈은 보수층에서도 일부가 극렬하게 좋아하는 거고 전체가 보수층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게 입증이 됐고 보수 유튜브 1시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어르신들이나 보수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박시영 TV, 겸소리 힘들다, 매불쇼 이런 거를 그렇죠. 자꾸 눌러서 구독을 눌러줘야 돼. 시켜줘야 그래 돼. 알고리즘이 바뀌어야 돼.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아니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코너 하나가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본다는 거는 그거를 꾸준히 그냥 보는 꾸준히 구독하고 본다는 계속 거죠. 하나를 본다는 정기 구독을 거거든요. 한다는 뜻이죠. 네, 정기 구독을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뇌가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야. 진짜 심각하다. 네. 저랑 네. 내기 하나 하실래요? 어떤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예. 뭐지?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가 진짜 부정선거를 믿는다 안 믿는다. 예. 부정선거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유튜버가요. 네, 유튜버요. 어. 고문을 하신 건 아니죠? 아니 뭐 간단합니다. 네. 그 거짓말 탐지기. 아. 뭐 자신 있으면 타봐라. 의원님은 거짓말 탐지기가 네. 의외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뭐 허탐 타서 그 거짓말 탐지기를 타서 네가 진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그거 한번 공개해봐라 그러면요, 걔네들 안 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극우 유튜버들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믿었기에서 예. 돈 되니까 하는 거지. 되니까 스포츠 그렇죠.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이나 이상한 놈들이 어떤 안 사람이 어떤 분이 황교안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황교안이 안 믿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홍장원이 보고 저 빨갱이라고 그러던데 홍장원이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홍장원이가 40년 동안 그 대를 이어서 빨갱이 잡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홍장원이가 빨갱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정강훈이 그게 거짓말인 거는 네. 정강훈이 애국자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나왔어요. 김상욱 의원이 광주 가서 반성하고 이런 그 행보를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훈 계였잖아요. 김상욱이 거기서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 그 카톡방 같은 게 있었는데 네. 탈퇴하는 걸로 입장내기. 거기서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네. 김상욱 전운수하고 붙었었잖아요. 맞아요. 울산에서. 네, 울산 남부. 네. 상우가 형이 지켜줄게. 아니 정말 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개중에 좀 정상적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개중에는 이준석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더라고. 김상욱이. 그럼 네. 윤석열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여론사꽃 간단히 좀 소개하고 몇 가지 특이점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론사꽃에서 여전히 보수 쪽이 많이 잡힙니다. 진보가 21.9 표집이 됐고 보수가 26.5, 중도가 45.9 이렇게 표집이 됐는데 중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49.5 대 민주당, 국민의힘 30.4로 격차가 19.1로 더 벌어졌습니다. 와. 더 쫙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네. 주로 보니까 민주당이 이게 내가 이걸 보면서 확신을 가졌는데 중도 보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딱 그 선점했잖아요. 중도 보수에 대한 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마음까지 얻겠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확실히 중도층에서 5.1% 올랐고요. 보수에서 3.0이 올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근데 반면에 진보에서는 4.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끼는 약간 손해 봤지만 네, 삽도끼를 네. 크게 먹었다. 네.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에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중도에서 5.9 빠지고 보수에서 4.7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 중도 보수 논란이 효과를 거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수 감세 정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론 뭐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띄웠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안들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안들은 대개 65대 30 이 정도로 그 노상원 뭐 수첩이 사실이냐 뭐 이상민의 언론사 단전 단수가 사실이냐 최상욱의 보지 않은 쪽지가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쭉 물어봤는데 대동소이하게 나왔어요. 대개는 65대 30 이런 구도로 나왔고 갤럽 조사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꽃은 언론사들이 잘 안 받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그거를 효능감을 느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총선에서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믿고 있는데
여전히 언론사들은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갤럽 조사가 지난주 좀 특이했던 게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을 돌파했고 국민의힘 34로 좀 주저앉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사 결과를 많이 썼고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2배 높더라. 이거 가지고 이제 언론이 대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네. 이런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어떻게 받았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37로 빠졌고요. 3%포인트가 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죠. 이 부분은 53이 됐습니다. 그래서 53대 37. 저 밑에가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전권 교체래. 전권을 교체하자는 거죠. 전권을 모든 정권 교체는 걸. 네. 53입니다. 갤럽 조사. 그건 좀 실수가 자막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카드가 객관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우리 의원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은 배고파 이게 또 굉장히 그 센스 있게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이걸 올려갖고 야 이거 센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일보도 한번 마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일보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죠. 총선 참패 때처럼 중수층 중도 수도권 청년 지지율 밀리는 그러니까 총선 때처럼 참패 때처럼 이걸 딱 잡은 거예요. 네. 대패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요걸 썼고요. 한겨레도 한번 올려주시죠. 눈 떠보니 구구정당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했다. 중도층 이탈 현타 온다. 이런 내용들도 한겨레도 제목에 떴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효과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중도 보수 이야기들. 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중도 보수를 잡아서 당선이 되신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정보기관 얘기니까 네. 지금 출신이 거기다 보니까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런 걸 갖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관론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탄핵안 당연히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표가 될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네. 죽기 살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통합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저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통합, 포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악을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거악을 상대하고 정말 민주주의의 적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근데 만약에 이 선거에서 생각하기 싫지만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면은 아니요 저희 의원들부터 다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지 사퇴해야죠. 이건 사퇴하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국가를 갖다가 민주주의 국가가 멸실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겨우 다시 한번 복원이 아니고요 복원될 기회를 잡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선거에 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선거를 했더니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박빙의 선거가 돼서 한 2% 이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정말 저희가 이겨야지. 이겨야 다음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됐을 때도 차이를 많이 벌려야 이게 흔들림 없이 추진이 네. 되지 네. 1, 2%로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합심하고 통합하고 이런 거는 그런 의무라는 겁니다. 저는요. 네. 분열이 돼서 망하고 분열이 되면 지고 통합이 되면은 우리가 이기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지난 대선과 달리 다들 절박하게 뛸 것 같아. 왜냐하면 계엄을 당해봤고 맞아요. 다 수거 대상이야. 네네.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야지. 민주당 후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좋든 싫든 네.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야지. 그런 마음은 지난 대선과는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네.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해 주시라 믿고 이재명 대표께서 강성 지지층 관련해서 조금 메시지를 냈어요. 식구끼리 비방하면 누가 좋냐. 좀 자제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좀 당내 일부 사람들이 대권 주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 크게 하면 안 나가시면 되죠. 좋을 것 같고요. 예?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서로들 지금 거악을 앞에다 놓고 네. 왜 하면 안 되냐고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도 준비 안 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네네. 이거 사실 국민들도 이거 아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다음 대통령을 또 준비 안 된 사람을 뽑는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 물론 유시민 얘기가 아니다. 장관이 다 정리했어. 예. 정리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재명 대표가 포용하는 건 맞지만 그 포용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정권 교체를 해서 모두 다 조금씩 양보하고 자제하고 합심해야 된다는 말씀.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병기 의원님 후원 계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님 응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농협 301-019-9098-01 웹사부 좋습니다. 네, 그냥 확 뛰네요. 아주 환하게 공작국갑 웃으시는 모습.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두 가지 소개해드릴 게 국민의힘 전 강릉시장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내란을 비판하면서 이분이 김한근이라는 분인데 전 시장인데 국회 유린 세력에 가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국회 의사국장 출신이라고. 그래서 민주당 네네. 넘어오겠다. 이 얘기를 좀 밝혔고요. 원래 저희가 밥가리 소개를 계속 드리는데 오늘은 좀 생략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는 저희 박시영 TV가 지금 계속 밀고 있는 게 밥가리 소개예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좀 하세요. 그런 건 국회 의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오늘 멤버십으로 진짜 채널님 가입해 주셨고요. 내일에는 최강신박 코너가 있는데 내일 이제 김준영 의원이 나오는데 내일 최강욱 신유진 그 두 분과 함께 김준영 의원이 트럼프 관련된 여러 현안하고 요즘에 핵무장론 네, 네. 이게 화두잖아요. 그 기원과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시영 TV 아직도 구독 안 하고 보는 분들은 좀 구독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곧 그 조기 대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조기 대선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짜 이길 때까지 이긴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가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이번 한번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부자 코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